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2대 질환의 경우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중에 어떤 보험사가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이 점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2대 질환 플랜 저희 세워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또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까요? 네, 오늘도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전화번호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보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문자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1:1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 민지용 전문가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28살 된 딸아이가 있는데요. 예. 예, 딸아이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해놨더라고요. 예.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그 보험 가입을 계속 해왔었는데, 직장을 그만둔 지가 좀 됐나 봐요. 아, 따님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가입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불입을 해야 되는지 직장을 당장 그만둔 상태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 좀 하려고요. 문의 좀 드리고. 아,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잠깐 쉬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보험을 증권을 좀 봤는데요. 어떤 보험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드릴 테니까 만나 좀 봐주십시오. 예, 그 신한생명의 종신보험 2012년에 가입이 되셨었고요. 예. 또 삼성화재 올라이프 100세 건강 파트너 보험은 2009년에 가입을 하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MG손해 건강명의 수술비 보험이라고 26,000원 달에 나가는 거 이거 2016년 작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예, 하나생명 CI 보험 2009년에 역시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보험료가 한 8만 원 돈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보험료가 35만 원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따님께서 혹시 어디 아프시거나 걱정이 되는 질병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런 거는 없는데 예. 이제 직장을 그만두다 보니까 보험료가 지금 워낙 35만 원씩이나 내야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화를 드린 겁니다. 혹시 얼마나 휴직 기간이 길어질까요? 그래서 요즘에 워낙 직장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얘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나이도 되고 그랬는데 직장 그만두다 하다 보니까 당장에 이걸 좀 전액 해지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부모님 입장으로 이제 저도 이제 불입을 해줬으면 좋은데 한 3개월은 제가 불입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저도 살다 보니까 좀 힘들고 그래서 이게 정당하게 진짜 이 보험 자체가 불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약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희 전문가 바로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20대 따님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올해 28살 됐다고 하셨고 지금 일을 그만둔 상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험 내용이 어떤지 궁금하다. 또 너무 많은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휴직 상태라 지금 보험료 납입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 고민을 토로하셨거든요. 저희 김정덕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청자님 납입하시는 보험료도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따님 보험료가 장난 아니게 많이 비싸네요, 그죠? 예, 예. 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제 생명보험에 많이 치중이 돼 있고 또 사망보험금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으세요, 따님께서. 예, 예. 네. 근데 지금 요거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청자님께서 좀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담보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신한생명의 종신보험은 20년 납에 2012년도 가입하셨어요. 근데 주계약 1억 1천만 원이 사망보험금으로 묶여 있으세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암진단비가 있고, 암진단비 3천이 있고, 또 뇌경색이 안 되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에는 뭐 치매 간병비 2천만 원도 있고, 뭐 암수술비, 입원비, 뭐 수술특약 다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특약은 또 80세까지 보장이세요. 근데 이제 네. 월 보험료가 19만 5천 원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또 삼성화재 올라이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실손보험이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보험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보험은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손보험 월 4만 8천 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예. MG손해보험의 건강명의는 작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또 MG손해보험 건강명의도 물론 다른 보험하고 다 중복적으로 받을 수는 있죠. 수술특약이기 때문에 정액형으로 받는 건데 삼성생명 종신보험에도 수술특약이 있고 또 이제 그 실손보험 삼성화재는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또 이제 하나생명의 CI보험에서도 또 수술특약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볼 때는 그 생명보험으로 보험이 다 묶여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뇌경색도 안 되는 뇌출혈 진단비에 수술특약은 여러 군데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화재의 올라이프 실손보험 유지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생명의 CI보험을 해서 케어 프리 보험금 5,500만 원하고 여기에 수술특약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이프 삼성화재 올라이프하고 하나생명의 CI보험을 유지를 하시게 되면 MG손해보험의 건강명의 수술특약 좋긴 하지만 이미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곳에 수술특약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작년에 가입을 했다 손 치더라도 보험료가 그리 비싸진 않다 손 치더라도 이 보험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생명 종신보험 월 납입하는 게 지금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여기에도 특약이나 이런 거는 좋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볼 때는 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나오는 해지 환급금으로 몇 달간 생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신한생명 종신보험과 그 다음에 MG손해보험의 건강명의 보험은 과감하게 해지를 하시고 삼성화재 올라이프하고 하나생명 CI를 유지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이대질환이라든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케어프리 보험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조금 추가를 하시게 되면 월 납입하시는 35만 원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시청자님 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부담이 없으신가요? 그럼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신한생명 거 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총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험료는 총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삼성 올라이프 실손보험에서 4만 8천 원 납입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생명 CI보험에 8만 1천 원 납입을 하고 계시죠. 네네. 여기에서 손해보험사의 암하고 혈관, 뇌졸중 다 되는 또 허혈성 심장질환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까지 같이 들어가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월 한 6만 5천 원 정도가 추가로 됩니다. 근데 보장은 기존에 갖고 계신 네 개에 갖고 계신 그 기존 보장보다 보장의 넓이는 굉장히 넓어지죠. 그리고 이제 보장 그 기간도 100세까지 가게 되고 납입은 20년 납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3대 질환으로는 폭넓게 묶여져 있는 거고 또 하나생명 CI의 입원비랑 수술특약이 거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삼성화재 올라이프에서 실손보험 준비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20만 원 미만으로 따님 앞으로 준비를 해가시면 더 이상 보험 준비는 안 하셔도 될 것처럼 보장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미만이다. 네네네. 이 정도는 부담이 안스러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아니 이제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게 이제 딸아이가 하긴 했는데 이제 지금 당장 휴직 상태다 보니까 이제 제가 3개월을 납부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생활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현재 보니까 이제 불입한 것도 좀 꽤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신규보다는 유지를 네. 하고 싶은데 네. 어떤 건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한 달에 뭐 이렇게 19만 4천 원 정도 내면은 네네네. 실질상 기존에 갖고 있는 거에 있어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보장은 훨씬 넓어졌고 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많이 줄였고요. 여기서는 이제 사망보험금의 비중은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고 2대 질병에 대한 폭은 좀 넓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현재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네요. 네네. 왜냐면 아직은 이제 보험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장은 준비를 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은 한 달에 이렇게 납부를 하고 나머지 실환생명 해지를 하고요. 네네네. 혹시 더 궁금하시면 여기서 이제 더 납입이 어려우시다 하시면 다시 리모델링 해서 다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줄여드렸는데 또 방송 중에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연결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그냥 함부로 막 해지하지는 마시고요. 한 번 더 상담 이후로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오늘은 2대 진단비 플랜을 꼼꼼하게 설계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A는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오늘의 강의의 민지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 손해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 또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을 가입해야지 나한테 더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혼동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보험사들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함께 운영하는 그런 보험사들이 많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보험사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A 생명에 가입을 했는지 A 손해 혹은 A 화재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그 각자의 장단점이 다 다르고 또 보장하는 범위나 보험의 성격, 형태가 다른 것이지 어떤 보험이 더 좋고 어떤 보험이 더 좋지 않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우선 내가 가장 걱정되는 질병이나 사고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질병과 사고를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특약이나 어떤 보장, 어떤 담보를 가입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판단을 하신 후에 그 보장과 특약을 가입을 하려면 생명보험이 더 유리한지 손해보험이 더 유리한지 이렇게 판단을 해가는 순서로 그렇게 가입을 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고 좀 더 많은 보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내 지인이 생명보험회사에 다니니까 생명보험을 많이 들고 또는 내 아는 친한 친구가 손해보험이 더 좋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판단하지 않고 손해보험만 또 잔뜩 드는 이러한 경우들도 가끔 발생을 하곤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의료비 부담을 보험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서 굉장히 많이 당황하거나 또 경제적인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손해들은 고스란히 다 보험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게 어떤 보험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잘 판단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중에 그 장점 중에 한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보험을 가입할 때 나에게 필요한 보장이 뭔지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특약이 뭔지를 판단하실 때 예를 들어 어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장의 분들께서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 실손보험을 필요로 하실 수도 있고 또 암보험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암과 함께 3대 질병이라고 불리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발생 빈도도 요즘 굉장히 많이 높아졌지만
한번 발생하고 나면 사망률도 높고 의료비 지출도 많은 것이 바로 이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자세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의 10대 사망 원인입니다. 10대 사망 원인을 보면요, 압도적으로 암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2위와 3위보다도 거의 한 3배 정도의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위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인데 이 둘은 거의 차이가 없이 순서가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선 뇌졸중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졸중의 정의는 바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을 총칭하는 것으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사실 뇌경색보다는 뇌출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뇌혈관이 막히면서 찾아오는 뇌경색이 지금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사망 원인은 아까 보셨다시피 2위나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발생했을 경우에 사망률은 암보다도 더 높은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매년 10만 명 그리고 20분마다 1명꼴로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20%에서 30%는 사망을 하게 되고 또 30%는 마비 증상을 겪으면서 일상생활에 어떤 장애를 가져오는 그런 큰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뇌혈관 질환의 원인으로는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흡연, 비만, 스트레스 등이 있을 수가 있겠고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언어장애, 의식장애, 그리고 팔다리 마비나 격심한 두통, 그리고 구토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처법으로는 어떤 응급조치나 이런 것이 없이요, 그냥 골든타임, 그러니까 한 3시간에서 6시간 그 사이 안에 무조건 병원이나 가까운 응급실로 이동해서 바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주변의 도움을 빨리 요청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뇌혈관 질환의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뇌출혈하면은 이 거미막밑 출혈이라든지 뇌내출혈 그리고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 요 세 가지의 질병 코드만을 뇌출혈이라고 하고요. 보통 한 16%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가면은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뇌출혈의 3개까지 포함을 해서요. 뇌경색증,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이 6가지를 전부 다 통틀어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그리고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의 뇌혈관 장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요 4가지까지 포함해서 총 10가지를 모두 다 통틀어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뇌혈관 질환을 전부 다 보장을 받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생명보험에서 2006년도부터는 생명보험에서는 현재 뇌출혈만 보장을 하고 있고요. 손해보험에서는 뇌졸중과 뇌출혈, 뇌혈관 질환을 모두 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을 보장받고 싶을 때는 손해보험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심장질환인데요. 심장질환의 원인과 뇌혈관 질환의 원인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고혈압, 고지혈, 음주, 흡연, 비만,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혈관 질환의 원인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증상으로는 가슴 통증, 호흡곤란, 그리고 다리 통증, 팔다리 마비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심부전, 심장마비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갑자기 사망하게 되거나 갑자기 중태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장질환의 범위도요. 우선 급성심근경색은 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심근경색에 들어가는 질병 코드로는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등을 들 수가 있겠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즉 이 100%를 전부 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부터 생명보험회사는 이 급성 심근경색만을 보장하고 있고요. 손해보험사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질병 중에 이 협심증이 있는데요. 만약에라도 협심증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내가 급성심근경색만 보장을 받고 있으면 협심증은 보시다시피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질환을 전부 다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전부 다 같이 보장을 받는 그런 특약으로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뇌나 심장에 대한 보장들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이렇게 진단비로 보장을 하던 것들이 지금은 많은 보험사들이요, 이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혹은 입원비 등으로 많이 변경을 했고, 또 이 진단비를 최대 2천만 원, 3천만 원가량 주던 이 진단비를 지금 현재는 200만 원 혹은 아예 진단비를 보장하지 않는 그런 보험사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이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보험에서의 어떤 보장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 이후에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만을 보장하게 되었고, 손해보험은 아직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뇌졸중,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까지 다 같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장들이 조금씩 축소되거나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요. 우리가 보통 2대 성인병 혹은 2대 질환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은 확실히 보신 대로 손해보험이 생명보험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라는 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손해보험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이 2대 질환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 좀 더 좋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2대 질환이 걱정돼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손해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대로 어떤 발생하지 말아야 할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일어났을 때는요, 그 보험이 항상 그 경제적인 부분을, 그 부담감을 지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우선은 항상 내 가족과 또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평소에 꾸준히 대비하는 운동,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그 증상들이 어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항상 관리를 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시는 그런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래너에는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뇌와 심장, 이 2대 질환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보장을 받고 싶다 할 때는 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보험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571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하지정맥류가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험은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이번에 가입한 뒤에 수술을 받으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병원에 가기 전에 이렇게 문의를 먼저 하신 거고요. 저희 민지용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물론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면 보험을 가입하실 때 고지를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후에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것이 그 보험인데요. 지금의 경우는 어떤 하루아침에 생기는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초진기록부나 어떤 의사의 진단에 어떻게 써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발생했는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지정맥류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어 온 그런 질환으로 진단서나 초진기록부에 이렇게 기록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 수술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조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질병이 대략 언제부터 생겼는지 이거에 대한 것을 의사 선생님과 우선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하지정맥류에 대한 수술비라든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다 하더라도 보험은 조금 일찍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보험 가입이 조금 더 힘들고 보장에 어떤 제한이 생긴다든지 또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험이 없으시다고 하신다면은 이 하지정맥류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선은 보험을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실비보험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고민해보시고 얼른 준비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 또 풀어드릴게요. 107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 남편은 50대입니다. 5년 갱신형 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보험료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 이거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김정덕 전문가님. 네. 보험료 인상이 돼서 유지를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거는 아직까지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 병원에 다니지 않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병원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다 되어서 어떤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많이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어떤 병이나 치료나 수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우리가 이런 감기 같은 흔한 질병에서부터 어떤 암이나 뇌졸중 같이 어떤 중대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의 폭이 훨씬 넓은 그런 실손보험이 아마 효자보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그 보험회사가 병원에 그 지출하는 그 의료비 지출이 크기 때문에 그 보험료 인상이 조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까다롭고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있는 실손보험 잘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문의 주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중에 풀어드립니다. 혹시 방송 중에 풀지 못하더라도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1대1 연결해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세요.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은, 반갑습니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그 보험을 친척 통해서, 예, 3개 정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잘 가입했는지 모르겠고, 이게 또 종신보험이 또 되게 비싸게 나와서, 예, 이것도 계속 가지고 와야 되는 건지, 뭐 그냥 친척 통해서 좋다고 하니 가입을 했는데요. 예. 이게 좀 방송 보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좀 알려준다 그래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점검을 좀 받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시청자님 지금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7입니다. 47이시고요.
혹시 예. 결혼해서 자녀분들도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자녀분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큰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작은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요. 그래서 아마 종신보험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신 것도 같은데요. 예.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 메리츠와제의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 이거 2009년에 가입하신 게 있었고요. 네. AI생명의 실속 맞춤 보장보험이라고 22,000원 납부하고 계신 거 2010년에 가입이 되셨고 예. 마지막으로 하나생명 CI 종신보험 이거는 2017년 올해 가입을 하셨네요. 예. 이게 지금 20만 원 가까이 예. 돈이 나가고 있어서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이 종신보험을 올해 또 이렇게 준비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애들 생각해서 가입하라고 하니까. 예, 그러셨어요? 예. 좋습니다. 저희가 민지용 전문가께 좀 여쭤볼 건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47 되신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또 초등학교 6학년 자녀분도 있으셨고요. 부족한 보장을 추가하고 싶은데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 보장이 잘 돼 있는 건지 또 이대로 유지하면 좋을지 종신보험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민지용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미리 보내주신 보험 증권을 좀 보니까요. 올해 이제 새로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셨어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가진 보험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가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우선 내용을 보면요. 메리츠 알파 플러스 보험에 실손의료비, 암진단비 1,000, 2대 성인병 1,000, 입원 3만,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운전자 특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요. 2009년에 가입을 하셔서 그런지 가격 대비 보장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운전자 특약까지 잘 구성을 하셨고, 또 그리고 AI 생명 실속 맞춤 보장보험을 보니까 이거는 아마 당시에 이벤트성으로 판매가 된 그런 보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질병 입원 5만, 재해 상해 입원 3만, 요렇게만 딱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 사실 지금 요렇게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거에 한 3배, 4배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요 가격에 그때 맞춰서 정말 잘 가입을 해두신 것 같고요. 과거에 가입하신 요 2개의 보험은 가격 대비로 정말 꼼꼼하고, 또 굉장히 좀 잘 구성은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암이나 뇌나 심장 이런 이제 중요 담보들이 1,000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를 제외하면은 운전자 특약도 들어가 있고 실손의료비도 100%대 잘 가입을 해두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말씀드린 요 3대 질병 같은 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좀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CI로 가입을 하셨어요. 일반적인 보험이 아니라 CI로 가입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기존에 가입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보험을 좀 가격도 그렇고 조금 무리해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여기 아까 친척분에게 가입했다 그랬는데 좀 친척분께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요걸 좀 가입하라고. 예.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네. 그동안 가입했던 거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스타일로 좀 가입을 하셨거든요. 근데 CI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지 또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CI 보험은 그냥 일반적인 보장이 아니라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하다 보니까 보장 범위는 더 좁고 혹시나 일반적인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받으실 확률도 큰데다가 지금 보시는 대로 가격도 좀 비싸고요. 그리고 보장 범위는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비자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보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렴하게 가입하셨던 것과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부 이제 특약을 보면은 뇌출혈만 보장이 되어 있고, 뇌졸중이 아닌 뇌출혈만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어떤 특약들은 갱신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점도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CI 보험은 올해 가입을 하신 이 CI 보험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종합보험에 기존에 없는 그런 특약들만 보충을 하시면 보험료도 좀 많이 절약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보장 범위도 더 넓고 크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I 보험을 정리를 하시게 되고, 어떤 질병후유장애라든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중대한 암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통상의 암, 그리고 뇌졸중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좀 부족한 수술비,
요렇게만 좀 추가를 하시면요. 지금 보험료를 한 27만 원, 28만 원 정도 내고 계신데 요거를 한 16만 9천 원, 한 17만 원까지 좀 낮추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장 범위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많이 넓히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 같은 경우는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 지금 고혈압이 있는데, 기존에 해지하면 새로 못 튼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 괜찮나요? 요거 하나만 더 봐드릴게요. 네. 예.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안 되시는 건 아니고요. CI보험도 최근에 가입을 하셨는데, 그때는 고혈압에 대해서 고지를 하셨나요? 예, 다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고혈압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고 그 고혈압이 언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수치인지 그리고 약을 또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약을 복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가입을 못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또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최근에 가입하신 종신보험 말고 그 전에 가입했던 두 가지 보험은요. 잘 가입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유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까요? 8137님께서 문의를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희 자식들을 위해 보험을 준비해 주고 싶은데요. 파킨슨병은 진단비가 따로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정덕 전문가님. 네, 파킨슨병 진단받으셔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준비하시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현재 우리가 암이나 이대 질환 해서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파킨슨병 진단하면 얼른 저희가 어렵죠. 근데 이제 보통 파킨슨병 진단이 이제 난치성 질환에 들어가는데 보통 보험사에서 6대 난치성 질환으로 해서 이제 운동 뉴런 질환, 또 심근 질환, 또는 전신성 홍반 루푸스, 그리고 모야병, 그리고 불량재생성 빈혈,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파킨슨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대 난치성 질환 진단비를 찾으시면 거기에 지금 2천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주시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대 난치성 보험이요. 네네. 예,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는요.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가 또 봐드릴게요. 8137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봤고요. 2002님께서 지금 또 문자 주셨거든요. 내용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7년 전에 신장 판막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5년이 지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민지용 전문가님. 네. 언뜻 생각을 해보면 수술하신 지가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 없이 이제 가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 심장 판막증의 경우는 대부분 수술이나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셔야 되거든요. 비슷한 예를 들자 그러면 아까 시청자님도 고혈압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고혈압 같은 경우는 진단을 받고도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10년 동안에 계속해서 약을 드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완치로 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종결이나 완치 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문자 주신 시청자님의 아버님께서는 이제 수술하신 지 7년이 지나셨어도 일반적인 보험에 가입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간편건강보험이라든지 유병자 플랜 이런 걸로는 가입이 가능하니까 조금 보장 범위는 좁지만 그거를 알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유병자 보험 같은 보험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저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실시간 전화 연결이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예, 저희 제가 조카가 있는데 외조카가 있는데요. 아, 예. 얘가 이제 24살인데 네. 지금 보험을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험료도 좀 부담되는 것 같다고 하고 예. 또 이제 보험 보장 내용이
좀 뭐 갱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예. 제대로 들었는지 좀 궁금하다고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마침 제가 저기 TV를 봤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쪽으로 문의를 드렸죠. 아, 그러세요. 네. 외조카랑 친하신가 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또 조카보험도 문의를 주시고요. 네. 조카분께서 24살이라고요? 아직 학생이신가요? 예. 아, 그러면 지금 이 보험료 납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 엄마가 하죠. 아, 엄마가 해주시는 바빠서, 거고, 예. 네. 혹시 그 가족력 같은 거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가족력은 아빠 쪽에 뭐 당이 좀 있는 것 같다고는 얘긴 들었는데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보험이 하나손해보험의 하나로 통합보험 요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2011년에 가입이 됐네요. 네네. 예, 요거 하나로 충분히 좀 보장이 넉넉한지를 봐드릴 텐데요.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24살 된 조카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장 어떤지가 가장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갱신형 특약을 줄이고 싶다. 저희에게 사전에 이렇게 말씀도 주셨었고요. 3대 진단비를 또 추가하고 싶다고 의견도 주셨었습니다. 김정덕 전문가님 연결해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카님 보험이 가입이 하나 되어 있는데 월 10만 2천 원 납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조카님이 지금 현재 24살 나이를 감안했을 때 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학생이고 하기 때문에 10만 2천 원 정도면 납입이 좀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 증권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손보험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또 배상 책임도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암이 3천만 원이 비갱신이고 2천만 원이 또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뇌졸중도 뇌졸중 2천만 원에 뇌혈관 1천만 원이 또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으세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도 마찬가지 1,7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있고 300만 원 허혈성이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나머지 암과 이대 질환이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월 10만 2천 원 정도 납입하시는 거 보면 여기 아마 적립 부분이 한 4만 원 정도가 적립 부분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4세 조카님이라고 하면 같은 10만 원대에 해서 지금 현재 가입하고 계신 거에서 갱신은 배서로 삭제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에서 이제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에 비갱신으로 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서는 더 이상 보장을 줄이시는 거는 현명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게 갱신 포함해서 암진단비가 5천만 원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비갱신 암진단비 3천만 원 유지하시는 게 좋고 갱신 2천만 원은 비갱신으로 따로 추가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뇌졸중에서도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은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10만 2천 원 납입하고 있는 부분에서 갱신 배서 삭제해서 이 부분은 6만 5천 원으로 내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통합보험으로 해서 암과 뇌혈관과 허혈성으로 각 2천만 원씩 맞추시고 여기에 없는 수술특약 맞추면 한 월 4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10만 2천 원씩 내시던 게 한 11만 원, 한 8천 원 정도는 늘지만 이제 그 보장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네. 듣고 계세요? 네네. 아,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남성분들, 20대 초반 남성분들을 하게 되면 암이나 이대질환, 수술특약, 또 실손보험까지 해서 월 10만 원대 준비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보장이 좋습니다. 효율적이고. 아, 그래요? 네네. 어떠세요? 아니, 이제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되나 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일단은 뭐 그래도 좀 보장이 좋게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네네. 왜냐면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보험의 갱신으로 넣게 되면 보험 만기가 100세이기 때문에 우리 조카님이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된 부분을 납입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장 학생인데 직장 다닐 때 이제 수입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폭넓은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주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그래도 예, 예. 어릴 때 보험을 미리 준비하는 게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예, 10만 원대는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예, 고민 좀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네.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273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문자도 제가 읽어볼게요.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아도 별 효과가 없어서 도수치료를 권유받았는데요. 도수치료도 보험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고요. 민지용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예. 물론 이제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대략 1회당 한 8, 9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이제 든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전부 다 전액 다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도수치료가 이 치료의 목적 외에도 어떤 뭐 비만이나 미용 관리에도 좋다라고 이렇게 좀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치료 목적 외에 비만이나 피부 미용 이런 쪽으로 이용이 되면서 약간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보험사의 조사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보험사의 지급이 그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가 있다라는 점도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가시면은 꼭 그 의사나 물리치료사하고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027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 또 볼게요. 273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2년 전에 림프선 병증을 진단받고 현재는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고 있고요. 아주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김정덕 전문가님. 네, 지금 보험이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30대 초반의 여성분이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손보험은 가입이 잘 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떤 보험을 준비할까 문의하신 거는 아마 암 쪽이나 이대질환 쪽 또는 수술특약 이런 쪽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림프선 병증은 이제 또 부위마다 많이 틀립니다. 부위마다 틀리고 또 어느 정도가 전이가 됐는지 그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이제 검사 받으시고 약물 치료 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초진 차트나 기록지, 조직검사 기록지 이런 거를 첨부를 하시게 되면 뭐 암이나 별 이상 없이 지금 약 복용하고 정기검진 하고 계시고 전이된 부분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뭐 암이나 이대질환 수술특약 정도는 무난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할증 보험료로 계산이 돼서 가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 플랜 119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니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상담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